먼저 이주연 대표님부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 그리고 뭐 전략도 있으시면 뭐 전략까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일단 뭐 오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제 우리나라는 선반영한 거 아닐까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나스닥 선물도 이제 돌파 후에 눌림이었고, 우리나라 장도 이게 돌파 다음에 이제 음봉으로 그냥 하루 만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그렇게 좀 움직인 거라서 오늘 밤에 이제 뭐 이란이 서프라이즈한 뭔가를 하지 않는 다음에는 내일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지금 11시 점심으로 좀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좀 방향이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조정 좀 받다가 다시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단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일단 오늘 그 반등 주는 구간에서의 중요한 자리는 2964포인트 정도, 여기 크게 이탈 안 나오면 뭐 고만고만하게 잘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 단에서도 전반적으로 순환 좀 돌면서 괜찮은 그림들 이어지고 있고, 카카오페이 매수가 6만원, 비중 25%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등락이 심해 이란 이슈 때문에 불안하네요. 경고 딱지는 언제 풀리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그냥 좀 더 보유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요번에 거래 대금이 이제 가장 많이 터졌던 날이 보시면 이제 6월 10일이잖아요. 요때 이제 올라오면서 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요 매물대 이제 건드리면서 이렇게 거래가 크게 터졌는데, 어저께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경고는 이게 이제 발동되고 나면 보통 10거래일 내에 어떤 다시 재지정되는 그런 곡이 없으면 괜찮은 흐름이 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분봉인데, 앞서서 여기 이제 가장 거래가 많이 터진 날 그 저점, 그리고 그 저점을 갖다가 그 이후에도 다음 날도 지켜줬고, 요번에 내려올 때도 여기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뭐 박스권 흐름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이제 강하니까 카카오 따라서 좀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뭐 정부에서 이번에 추경 나오고 얘기 나오는 것들, 그런 부분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요거 제가 봤을 때 5일선하고 11선의 그 이격을 조금 좁히는 형태로 가격 조정은 크게 안 나올 것 같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위로 한번 다시 시세를 줄 가능성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네, 지역화폐 뭐 관련해 갖고 이제 이거 진짜 쏜다. 그 지금 얘기가 좀 나뉘고 있잖아요. 네. 25만 원? 네, 10만 원, 네, 뭐 많이 받는 분은 50만 원 이렇게 하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다 똑같이 주냐, 뭐 이제 그런 걸로 아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정되고 이제 쏜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기대감에 우리가 항상 일정이 임박해서 주가가 이제 기대감에 상승한다라는 걸 기억해 놓고, 그거 쏘면 그때는 이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일정 그리고 기대감이 붙어서 움직이는 종목은 오히려 이제 그러한 이제 재료가 나왔을 때 재료의 소멸로도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나올 때 일단은 좀 보유를 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결과 나왔을 때 한번 쏘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 네, 팔고 나와야죠. 네, 팔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4,360원 7%,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아마 수익이 나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 그때도 좀 좋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한번 분석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신고가잖아요. 네. 어제 딱
이제 신고가 경신하고 하루 좀 눌림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오늘 갭상승으로 띄워서 쭉 뽑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딱히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섰고 모멘텀이 여전히 연속성 있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계속 끌고 가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익절가만 조금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7% 수익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본전을 익절가라고 일단 좀 잡고 그러고 쭉 끌고 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싫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6,800원 정도 잡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6,800원 정도 잡고 한번 이제 트레일링 스탑 걸고 좀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금수저님께서 로보로보 매수가 6,740원, 비중 10%, 손실 안 보고 팔 수 있을까요? 아직 로봇 테마는 안 온 것 같은데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질문 주셨거든요.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시세 한번 나오기까지. 일부 로봇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네, 오늘 조금씩 돈이 그쪽으로 도는 거를 살짝 캐치를 했거든요. 살짝 캐치를 했는데 종목들의 이제 그림을 보면 지금 로브로보 시세 주고 어떤 그 에너지를 수렴하듯이 수렴하는 그런 주가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고영이라든지 뭐 나머지 로봇주들도 흐름이 딱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보유해도 괜찮다.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게 일부 좀 장중에 포착이 됐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근데 6,750원이면 네. 한번 시세 줄 때 잘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걸로. 네, 시세 줄 때 네. 정리하고 다시 한번 보자. 네, 너무 위에서 잡으셨다 그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조금 아깝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카콜라님께서 안녕하세요. 전진건설 로봇 56,000원에 비중 30%인데 자꾸만 전쟁이 터져서 불안하네요. 매수가 근처에 왔는데 매도할까 고민 중입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56,000원. 네, 비중 30%. 비중이 좀 크시네요. 네, 저는 그럼 본전에서 비중은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비중은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게 사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말씀 주신 대로 전쟁 계속 이어지고 있고 불확실성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뭐 추세나 이런 것들도 돌림이 나온 구간도 딱히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비중은 좀 일단 줄여 놓으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쟁 이슈 나왔으면은 또 전쟁이 또 극단으로 가 있을 때 이제 재건주들 다시 또 좀 기회가 생기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뭐 오늘 아침에 이슈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아까 ODA인가? 네, 그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금 재건 지원하는 그런 것들도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북한에서도 러시아로 6,000명인가 파병했다면서요. 그래서 러시아 재건 관련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화가 되는 시기를 좀 생각을 한다면은 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것들 생각을 하면은 뭐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비중이 일단 지금 조금 큽니다. 그래서 비중은 조금 줄이시고 그러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모멘텀적으로는 좀 괜찮은데 비중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이고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6만 원 말씀을. 선까지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뭐 그 이슈나 재료가 좀 부각이 되면 6만 원 선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미자님께서 종목 상담 좀 해주세요. LX 인터내셔널 여기도 30%입니다. 30% 이익은 났는데 언제 정리할지 몰라서요. 늘 815 머니토 애청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도 지금 LX 인터내셔널도 자원개발 이쪽으로 지금 엮여서 시세가 난 거 아닌가요? 요 며칠 시세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포스코 인터랑 네. LX 인터 같이 움직였죠. 그렇게 이제 네. 같이 시세가 났는데 결국은 이제 뭐 알래스카 관련해서 뭔가 협상에 대한 부분들 진전이 좀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딱 오늘 보면 어제 시세 주고 쉬어가는 위치거든요. 그게 앞에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면서 고점을 많이 형성해 놨던 그런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 구간에서의 쉬어가는 흐름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아직 그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알래스카 관련해서.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보면 이제 여기서 33,000원짜리 저항, 그 다음에 이제 더, 뭐 강한 저항이 있는 구간. 그러니까 33,000원 일단 뚫어내면 저는 훨씬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1차적으로는 33,000원 정도, 그 정도 목표가 잡고 보시고요. 이게 그 상사 뭐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좋은 데 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시총이 지금 1조 2천억인데 영업이익은 뭐 4천억 단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물론 뭐 마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감안해서 본다고 해도 저는 뭐 요거보다는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PBR이 뭐 0.46배 뭐 이런 거니까 배당을 또 6%나 줘요. 그래서 상당히 고배당을 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요번에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알래스카 뭐 이런 투자 관련된 부분으로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제 저항으로 좀 작용을 했던 뭐 33,000원짜리 고까지는 갈 것 같고 거기 뚫어내면 상승은 더 나와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뚫어내면 일단 뭐 얼마 정도 보는 게 좋을라나 일단 그때 가서 한번 수급 상황이랑 좀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5,000원? 여기 전고점 자리니까 그까지는 끌고 와보시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뭐 반 정도 팔고 반 정도 끌고 가고. 반반 무만이 전략 항상 좋아하시죠? 네네. 네. 이게 저평가에다가 배당도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끌고 가실 때 반반 무만이 전략 네.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이 제가 이주연 이사님한테는 되게 IT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의도적인 건 아니고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네, 두산테스나 한번 또 질문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선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ABL 바이오 최근 75,000원에 20% 매집한 후 차츰차츰 빠지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주연 이사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ABL 바이오요. 근데 75,000원이시면은 약간 그 전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여기 좀 지켜지고 있던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 여기가 일단은 전저점이 좀 이탈이 됐다. 요 가격을 하면은 74,2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 이탈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정리를 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 시기를 조금 놓치신 거니까 그거는 조금 다음부터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적어도 계속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이미 오늘은 좀 아쉽게 됐거든요. 그쵸.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68,000원 선에서는 좀 돌림이 나와줄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러면은 또 마이너스가 또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게 몇 %예요? 아까 7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 75,000원? 75,000원이요. 75,000원. 네. 그러면은 68,000원 이탈되면 그때는 정리를 좀 하시는 걸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사실 좀 반등이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전쟁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예상치 못하게 조금 더 많이 밀린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아쉽기는 한데, ABL 바이오는 전 아직까지는 더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은 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자체적으로 ABL 바이오 쪽에 그 이제 회장님이죠. 회장님도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뭐 더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있다라는 측면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네, 68,000원 장대양봉 시가 자리인데 고기 깨지 않는 선에서 네.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 분위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네, 알테오젠 계속- 오늘 아침에 분위기 좋았는데 네, 그래서 네, 계속 윗꼬리가 좀 오락가락, 달리죠? 네,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추세나 이런 것들은
기업들은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고 좀 시세 분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들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주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밑에 단에서 자리를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기업들이 또 생겨요.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언제든 좀 쏠 수 있을 만한 자리도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런 것들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기회는 좀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요. 혹시 뭐 에비엘바이오 다른 의견? ABL 바이오요? 네, 한참 또 네. 잘 보시던 종목이잖아요. 아 이제 뭐 안 예쁘죠? 반등 나올 만한 정도로 빠지지 않았나? 뭐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앞에 이제 돌파했던 가격이니까 그런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 잘 보시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내가 어떤 전저점 지지를 보고 들어갔으면 이탈이면 손절 짧게 할 수 있는 구간인데 그거를 안 해버리면 이제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죠? 뭐 굳이 그렇게 전략을 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대충 대충 사서 물려갖고 버티다가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거나 이럴 거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시라면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으시고, 조금 뭐 요런 지지 라인들 돌파 자리 뭐 요런 구간까지 내려왔으니까 한번 또 반등 주는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헬스케어가 미국에서도 어제는 좀 안 좋았잖아요. 그게 약간이나 네. 뭐 법제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니까 요거 보시면 오히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그 오늘 이제 고지라고 했나요? 곧 이제 뭐 약가이나 관련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그거 진짜 구체화 진행이 되면 오히려 그땐 또 반등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악재 해소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살펴서 보시고, 지금 헬스케어 쪽 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좀 밀린다 이런 거는 조금 사실 썩 좋진 않은데, 어쨌든 반등 저점을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안 잡아주면 그걸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 놓으시고, 너무 막 그 기업의 어떤 뭐 재료 뭐 이런 것들을 믿으셔가지고 손절 안 하고 끌고 가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빠지다 보면 분명 뭐 반등 한번 줄 텐데 그런 가격단까지는 내려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셨고요. 바이오 이야기가 좀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좀 최근에 시장이 좀 강한데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이제 조금 많이 모멘텀을 못 받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코멘트가 나오면 저희가 한번 또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선민님께서 코오롱, 요거 이제 지주사죠. 코오롱 41,000 지금 이게 41만 원인가요? 이게 4만 천. 그쵸, 41,950원인 것 같은데 5% 가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수혜주라고 샀는데 흐름이 유유, 단기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고가이긴 하죠. 네, 좀 많이 어떤 여기서 요 가격이면 거의 42,000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기준인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라서 뭐 시세 연속성이 나올 거라고 봤다 하면 다음날 갭 떴다가 뭐 매수가를 깰 때는 좀 한번 다시 잘라내고 보는 게 좋은데, 그냥 그 상법 개정 때문에 간다 생각해서 사셔서 많이 그러니까 좀 이럴 때 사면 어떨까요? 이렇게 좀 수렴을 해놓은 구간에서 이제 요 딱 정고 좀 돌파하거나 아니면 이런 구간을 차라리 돌파하는 구간에서 사서 이제 그러면 뭔가 우리 기준이 잡히는데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그냥 잡아야 되는 기준 알려드리면 39,200원 이탈하면 그냥 손절, 상법 개정 하던가 말던가 그렇게 생각하고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장대양봉 중간값 아니고 전일 저점 말씀하시는 거죠? 전일 저점 그냥 네. 그거 조금 거기서 조금 더 여유 주고 해서 39,200원이거든요.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동이 세게 나왔고 상법 개정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재료이기도 하고, 혹시나 이제 세론도 나올 수 있으니 이 밑꼬리 깨지는 그 가격 이제 기준 가격 잡고
깨지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대표님이 아까 이제 찍어준 자리가 저항 돌파 자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그 우리 815 가족분들 필명을 인사를 드릴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지지와 저항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저항이 돌파가 되면 지지로 바뀌는 거고 지지가 이탈되면 그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되는 거니까 돌파 자리에서 섰으면 그 자리가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탈이 되면은 손절이 명확한 그런 라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트레이딩을 하실 때 약간의 기술적인 묘미도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도 좀 드려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쉬었으니까 사실 급등 이후 이윤봉 나오고 나면 좋아하는 자리잖아요. 예, 제가 대표님. 공략하는 자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일 시가 상승 출발하는 거 보고 저는 거기서 이제 접근하는데 어쨌든 제가 만약에 이걸 사가지고 들고 있다라고 하면 그 가격대 이탈하면 일단은 잘라낼 것 같아요. 잘라내고 그 뒤에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붙겠지만 잘라내고 여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 자리들, 뭐 5일선 지지가 보면 앞에 요 고점 돌파하는 위치니까 그런 데서 산다든지 아니면 11선 구간까지 기다려서 눌림을 공략할 것 같습니다. 수급은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은 뭐 어떻게든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지주사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지만 내일부터 또 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그런 게 될 것 같으면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분할로 이렇게 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급등할 때 저 추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급등주 좋아는 하지만 급등주가 눌렸을 때, 예, 쉬어갈 때 눌렸다가 돌릴 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매매 관점도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